핵오염수를 왜 막아야 하느냐,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보급 인재 이정윤 선생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최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과분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 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나왔어요. 답은 다 나왔는데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를 부른 이유가 이제 원자력계가 이제 아니 방사능 버려도 되는데 왜 그러냐, 이게 다 규정이 있는 거고 국제 기준에 안전 기준을 부합되는 거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논리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굉장히 중요한 대응 이슈였습니다. 원자력계가 그 이유가 원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2012년에 그때까지도 이제 추진 쪽이었죠. 연구개발하고 뭐 사업하고 뭐 이런 쪽이었는데 원자력으로 그야말로 먹고 살다가 2012년에 영광에서 한빛 원전 안전성 검증단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품질 리뷰어조 사건 터지고 뭐 100명 잡혀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원전 비리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시각을 완전히 바꿨는데 다른 쪽 사이드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핵분열을 일으키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거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 이제 추은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때까지 그 철터까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난 결과가 뭐예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한 번 여기 잠깐 쓰면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사용 후 해결료는 10만 년 이상을 가는 거예요. 그죠? 최소 10만 년. 그럼 20만 년, 30만 년 가면 그게 에너지냐? 폐기물 만드는 생산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발전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썼냐? 유가 파동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필요하게 되니까 그때 기저전력으로서 안정적으로 잘 공급해 주는 게 이제 원자력이니까 그렇게 효과적으로 사용. 지금은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럼 왜 저렇게 나갈까? 핵분열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핵폐기물 지금 정책이 거의 없어요. 50년 동안 제자리에.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는 건 아닌데 딴 데가 있어요. 목적이. 핵무기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핵 재처리를 통해서 진짜 안정적으로 잘 활용하려고 하는 프랑스의 노력을 보면 걔네들은 진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허용을 안 하니까 그것마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은 속셈을 다 알아낸 거죠. 그럼 우리가 저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원자력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자원도, 그러니까 핵 그 원료, 연료 이런 것도 농축된 걸 사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농축 못하니까. 근데 그걸 지금 한 30%는 이제 러시아에서 사왔는데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상당 부분 러시아나 이런 데서 사온단 말이고 거기서 다 끊어놓고 할 거예요. 돈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원자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떠드는데 사용 실제로 보니까 아닌 거죠. 그러면 이번에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 저쪽에서 이제 굉장히 이거 문제 없다라고 막 그냥 덕분에 저도 뭐 지상파 방송도 막 몇 번 나가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저쪽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 너네들 나가 이렇게 스카우트들끼리 나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 없다는 걸 주저앉히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죠. 여론전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뭐가 문제냐? 미야기 요시다라는 일본의 작년에 한번 나왔죠. 언론에 원자력 연구소에 있었던 분인데
그 후쿠시마 폐기물 위원장이에요. 후쿠시마 해체위원장. 그러니까 원자력 학회, 일본 원자력 학회. 그분이 뭐라 하냐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단기간에 또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분이 사실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포장해 가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왜 그러냐? 저 안에 있는 그 8,800톤, 예? 저 녹아서 떨어진 거 해결력 데브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오염수라도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 차수벽을 만들어놨지만 그 차수벽을 이제 이렇게 파일을 박다시피 해가지고 땅을 얽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동토벽이라고 이제 땅 물이 못 들어가게 그래서 오염이 생기지 않게 지하수가 들어가서 그거를 하는 건데 그것도 밑에 터널 지나가고 뭐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또 못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아래쪽은 다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한 400톤 생기는 것이 시간 지나면서 좀 줄었어요. 그리고 350톤, 300톤 이런 내려가서 지금 그 하고 나서 지금은 한 100톤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래도 그 양이 상당한 것이라서 그럼 30년 뒤에 다 없어지냐? 그만큼 또 생겨요. 버려도. 그러니까 대안이 뭐냐? 사람들이 이제 콘크리트 몰타로 물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탱크 얼마나 큰데 그 130톤 못 저장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네들은 알고 있는 게 계속 나온다는 거를. 30년만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30년 안에 그 안에 있는 130톤 다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30년 뒤에 그만큼 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일본 제철이 폐기물 그 해체위원장이 한 얘기가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걸 속이기 위해서 빨리 어디 저장할 장소를 또 구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계속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차단하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 차수벽 바깥에 또 차수벽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 들어가는 거를 막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니까 그것도 한 3천억 들어간대요. 그래서 돈 없다. 그 일본이 돈 없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아주.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지하수를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서 오염수 나오는 걸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 방법보다는 버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오염수가 처리수다. 그래서 그러면 처리수다 얘기하는 게 이제 삼중수소는 제거를 못 하잖아요. 그럼 물이니까 H2O가 H가 이게 삼중수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2O 물은 차단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버리는 건데 그럼 삼중수소만 버리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체르노빌의 한 10분의 1 정도 방사능이 바깥으로 나갔는데 사고 당시 그 이후에 나간 것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공중으로 나가고 바다로 나가고 육지로 떨어지고 지하수로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도 30톤이 매일 나오고 있어요. 밀물 썰물 간만의 차이로 이게 밀물 들어가면 발전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염된 물이 썰물대도 나오고 그게 30톤. 그 이제 양은 얼마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최근에 그렇게 보고가 나왔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핵 녹아 떨어진 거를 어떻게든 제거하든지 아니면 싸든지 해야 되거든요. 체르노빌은 콘크리트로 그냥 덮어버렸죠.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환경으로부터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콘크리트도 100년, 200년 가면 깨질 수가 있거든요. 물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핵은 진짜 한번 핵 분열을 일으키면 10만 년, 20만 년, 30만 년 가기 때문에 핵 분열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핵의 평화적인 이용이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추 의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 위험사회 책
낸 그 울리백 선생, 예, 그분이 그 저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일본이 독일이 그 탈원전을 선언할 때 그때 윤리위원회 구성됐었어요. 후쿠시마 이후에 거기에 멤버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소한 독일에서만큼은 핵의 평화적 이용은 낮추 하고다는 거죠. 그걸 얘기했어요. 그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보고서.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상식적으로 사실 봐도 이게 핵 발전소는 발전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핵 폐기물을 만드는 게 목적이 되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로 분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단가를 비교를 할 때 원자력하고 재생에너지하고 막 비교를 해요. 근데 한국에서 비교를 하면 원자력이 제일 싸요. 근데 외국에서 LCOE라고 비교를 하면 외국에서는 원자력이 또 제일 비싸요. 특히 SMR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비싸죠. 그래서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빨리 에너지 전환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가장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게 핵산업이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정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정권까지 바꿔버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다음 정권하고는 아주 그냥 크게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자력계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요즘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매일 원자력 기사가 무지무지 나옵니다. 매일 나와요, 매일. 최근에 저 잠깐 그 얘기도 했지만 생태계 그 원전 수출한다고 지금 체코 원전 입찰 들어갔거든요. 30조 정도 한다는데 저는 그걸 보고 느낀 게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밥벌이 생각하는구나. 왜냐면 그거 100% 적자예요. 어마어마한 설계 변경이 들어가 있어요. 컨테인먼트가 하나가 아니라 2개예요. 유럽 규제 요건 적용하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내륙에 설치하기 때문에 쿨링 타워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들어가야 돼요. 그 우리 설계 한 번도 안 해본 거거든요. 그다음 코어 캐처라고 헬륨이 녹아서 떨어지면 그거 받아내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가 2조 3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볼 때는 EU가 그러니까 유럽의 인증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럽의 인증을 받은 게 아니라 유럽 안전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돈이 얼마 들어가도록. 근데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본 적도 없고 우리가 디테일 설계에 굉장히 약해요. 상세 설계. 왜? 복제 설계만 하는 사람들이라 대부분이. 그 다음에 상세 설계에서 제작을 누가 관리하냐면 한손이 관리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관리자지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료적으로 계약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 보통 EPC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설계자가 구매를 해서 현장에 시공을 하고 그걸 다 관리를 해주는 게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돈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돈이 힘이고 권력이다.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그 한수원하고 긴밀하게 협력이 될 수밖에 없어. 그게 원전 비리 사건이었고 지금도 그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잠복된 거지. 잠복되는 거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엄청 커버해주고 있어요. 엄청 커버해주고 있어요. 오늘 석방된 송영길 의원도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잖아요. 예. 예? 오늘 석방되셨는데 송영길 의원이 오늘 석방되는데 그 전에 원전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제가 알죠. 저기 원자력 연구원장 하신 분이 이제 저랑 동갑인데 그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연관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특히 SMR 같은 거는 그건 연구원들 돈 먹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다들 뚜껑 열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만 보고 그렇게 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는 지금 이원영 교수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이거는 시민운동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시민운동으로 끌어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국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네, 빨리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 방법밖에 없는데 기시다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두 사람이 모닝 컨설팅 그 평가에서도 꼴찌더라고요. 네, 맞아요. 2등, 3등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 아니 코치들끼리 하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체코 원전 수출한다는데 그 체코 대통령 거기서 또 왔다 갔다 해요 같이. 그 핵이 결국은 이게 뭉칫돈이 돌아다니잖아요. 지난해에 6조 풀었거든요. 작년에 그걸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도 안 난 거를 생태계를 위해서 선발주한다고 6조를 뿌렸어요. 작년에 총선 전에. 그게 뭐예요? 절반은 두산, 절반은 그 현대 건설 이렇게 재벌한테 딱 그 중소기업 그 밑에 다 붙어요. 그걸 관리하는 게 돈으로 관리한다는 게 그건데 제가 일을 했었던 해외 엔지니어링 사인데 에이셀에서는 턴키로 한다 해도 엔지니어링 회사가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작업체들한테 다 중소기업한테 다 재벌한테 주고 또 하청을 줘라 이런 거 안 해요. 바로 직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작업체들도 또는 건설업체도 중소기업들도 다 제가 받을 거 다 받고 일을 한다고요. 그것도 기술적으로 잘 관리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말이 새나가는데 체코 원전 수출하는 거 이런 붐을 잡아내기 위해서 오염수를 억지로 그냥 하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민운동으로 승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0년, 20년, 3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갈 수가 있고 그럼 버리는 정책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 정도로 시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